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장 기분 좋게 아주 강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FOMC 회의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했었는데 시장이 알고 있던 예상 범위 내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조금은 더 환호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인지 아침부터 좀 출발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도 조금은 따뜻한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잘 해결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뉴욕 증시 그러면 어제 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올랐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로금리에서 탈출이 됐네요. 미국 제로금리가 종료가 됐습니다. 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죠. 결정이 됐고요. 점도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올해 말 금리 1.9% 정도가 예상이 되고 이걸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올해 남아있는 6번의 회의마다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일자리 올라가고 실업률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잡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거고요. 이르면 5월 자산 축소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으나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앞으로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짜갈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이번 일을 두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한 것은 FOMC가 지나면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털기 때문이죠. 넘겨볼게요. 우리가 이를 뽑기 전에는 그 이가 아파서 참 힘든데 오히려 이를 뽑고 나면은 시원한 느낌을 받죠. 그런 느낌입니다. 제닛 옐런 의장일 때부터 지금까지도 FOMC가 있는 달은 항상 불확실성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시장은 지지부진했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그 금리 인상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초기, 그러니까 미국이 1980년대부터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올리는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한 8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장은 대폭락을 우려했으나 막상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평균치인데요. 미국이 첫 금리 인상 후에 대폭락이 있었나? 되돌아봤을 땐 없었다라는 거죠. 3개월 후에 오히려 미국의 2.7% 상승이었고요. 6개월 후, 1년 후도 오히려 지수 레벨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움직임일까 싶어 보니 한국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결국엔 경기 자신감으로 해석이 되고 인플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뉴욕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출발할 때만 해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합의 가능성 있다,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상승을 했다가 쭉 상승 부분을 이어가다 올해 긴축 5월부터 양적 긴축한다라는 얘기에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죠. 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시행할 만큼 경제 상황이 괜찮다라고 표현한 게 시장엔 큰 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려오면서 뉴욕장이 오늘 반등을 보여줬는데 앞서 수정 앵커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조금 화해의 기류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15개 평화안이 논의되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곧 평화협정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유가가 나름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죠. 3일 연속해서 떨어졌고 인플레 압박이 줄었습니다. 중국의 자본시장 안정 관련한 발언으로 미국 내에서 중국 주식들 최근에 폭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폭등으로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시장에서 반도체, IT, 은행, 전기차주 올라갔고 밤사이 뉴욕 에너지, 유틸리티, 방산주는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이 8% 넘는 급등 기록했고요. 테슬라 4%, 리비아는 12%나 올랐습니다. 국내 반도체나 전기차주가 좀 온기를 받아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또 자동차 쪽도 좀 이슈가 있어서 한번 첫 번째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이슈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1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 사실 답답했죠. 이런 말이 좀 표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랜저 한 대를 날렸다라는 표현을 기사에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1년 동안 현대차의 주가는 27% 이상이나 빠졌습니다. 주주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3만 2천 원이었던 주가는 어느덧 16만 8천 원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15일에는 16만 2천 원까지 장중에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3일 동안 또 현대차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안 좋은 뉴스도 있고 좋은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데는 이러한 기사들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난도 있었고 전쟁 리스크 속에 이 러시아의 현지 공장이 문을 닫고 수출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는 등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산둥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대차 울산 공장에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는 현지 협력사들도 가동을 멈추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세 줄부터는 좀 긍정적인 뉴스들인데요. 친환경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 판매가 이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아이오닉 5를 또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이 물렸고요. 어제 정규장에서 현대차가 3%가량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계속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뭔가 결론이 안 났었다가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확실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또 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 또 D-Day인데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바로 이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이슈는 2019년 3월부터 벌써 3년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의견이 또 팽팽한 상황인 거죠. 중고차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독과점과 중고차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성차 업체에서는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그리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면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 초에 1월 14일에 첫 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오늘 두 번째 심의위원회는 중기부에서 정말 끝장 토론까지 오후 늦게까지 가더라도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은 그런데 아직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중고차 매매업을 허가를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고요. 또 3월 7일에는 현대차가 출고 5년 10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사 중고차를 사서 품질을 인증하고 되파는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에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아도 역시나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한국 GM과 르노 삼성, 쌍용차 역시나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 점유율을 이들이 먹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은 좀 제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에 5개사의 합계 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이게 상생이 아니라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지금 K카와 롯데렌탈, 오토앤이 시장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들 중고차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관련주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3월 7일에 아까 전에 현대차가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을 보실 텐데요. K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3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 떨어졌고요. 지금까지 13%가 넘게 주가는 빠졌습니다. 반면에 롯데렌탈은 그래도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1% 정도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오토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사내 벤처로 출발한 상장사인 만큼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7%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증권가에서는 사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증권가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역시나 이 점유율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실적에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아무래도 이 인증 중고차의 가격이 높아서 타겟 고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롯데렌탈에 대해서도 경쟁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지고 중고차 시장 활성화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작년 11월에 K카의 목표 주가를 8만 원대로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K카의 목표 주가를 높게 제시한 만큼 역시나 K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또 사실 처음에 걱정했던 거는 이런 중고차 플랫폼, 중고차 관련주들이 좀 빠지지 않을까, 그만큼 또 타격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증권가에서 의견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또 진만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관련주들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현대차 자체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밤사이 미국장에서도 자동차주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반영 여부 확인을 해보고 이 내용들도 좀 순차적으로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는 어제 뜨거웠던 쪽 들여다보려고 해요. 기판인데요. 기판 얘기 저희 종종 했었는데 11월 12일자 방송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판이 판을 흔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패키지 기판사들이 1년째 실적이 선순환이다. 실적이 잘 나와서 가이던스를 올렸는데 그걸 또 돌파하고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때 당시 하나금융의 김로코 애널리스트는 탑픽 없다. 심택필두로 기판주 다 괜찮다라고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 이후의 움직임 한번 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작년 4분기 보시죠. 코리아 서키트 110%, 그 밖에 심택, 거의 다 패키지 기판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수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판사들에 대한 호황 전망이 나왔었는데 정작 올해 들어서는 뭐 시장 영향도 있을 거고요.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죠. 기판사들이 줄줄이 내려갔어요. 일단 심택 정도만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랬던 기판사가 어제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10%, BH 9%, 대덕전자, 심택, LG이노텍, 삼성전기까지 줄줄이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어제는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이야기요. 선전이 봉쇄됐고 다른 동관시, 창춘시, 지린시, 상하이시도 준봉쇄 수준이다 보니까 과거에 중국의 공장이 봉쇄됐을 때 IT 부품 일부 업체들은 반사 이익을 봤다라는 것에서 그 수혜 보는 업체들에 대한 이 시장은 관심을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에서 그런 의견을 냈고요. 지금 중국이 기판 쪽에서는 55% 글로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공장이 막힌다? 그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거다. 그런데 대만이나 홍콩과 같은 중국과 연결이 높은 곳 말고 한국을 선호하지 않겠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수혜볼 곳으로 심택, 코리아 서키트, 이스페타시스까지 언급이 됐고요. 실적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LG이노텍 실적 좋을 거야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LG이노텍도 강한 흐름을 보였죠. 자, 기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기판 업체들의 주가 랠리가 있었던 것들 과거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코리아 서키트의 차트인데요. 2005년도경에 PC 쪽의 기판 주가 움직임 상당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 우리 막 아이폰 나오고 우리 열심히 쓰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모바일 기판, 그리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이 최근 1년 반 동안 기판사들에게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기판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기판주들 조금은 더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과거 사이즈보다 지금 기판 사이즈가 더 커지고 사이즈는 커지고 높이는 올라간다. 한마디로 만들기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율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기판은 쇼티지일 것이다. 이게 최근 1년간 기판사들의 호황을 이끌었던 이슈였죠. 근데 하이투자에서는 2023년까지 이런 이익의 성장은 계속 나올 것이고 추가 상승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만 좀 추려봐도
FC, CFP 기판은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지금 계속 얘기 나누는 이 BGA 기판이 AI나 자율주행 데이터 서버 쪽에 쓰이면서 이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이 기판 생산하는 곳에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그런데 국내에서 그 기판을 잘 다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하면서 기판사들이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지금 2025년도쯤 되면 PCB 기판의 절반은 이 BGA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BGA 기판을 만들어내는 업체들 혹은 관련도가 있는 업체들을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넘겨보죠. 삼성전기. FCBGA 세계 6위권입니다. 기존의 PCB 기판 거의 다 접어가면서 이 BGA에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이노텍은 여기서는 좀 후발대가 되겠고요. 대덕전자가 미리 잘 선점해서 투자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도 한 몫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도 올려야 된다라고 시장은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그에 비해서는 한 7에서 10% 정도 밀린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직도 가격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잠시 후에 이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나 안 가나 저희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나 안 가나를. 궁금한 거 오늘은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신사업 첫 행보로 로봇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시간에서 이들 종목이 급등 나왔고 수정 앵커 갤럭시 시리즈도 공개되고 이런 거 되게 잘 챙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오늘도 이 공개가 있습니다. 관련주 한번 봐야 되고 건설주 뜨거웠는데 이것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아무래도 이게 제일 눈에 띄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로봇주들이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부터 또 진만 선생님과 함께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는 순간에 저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다라는 글들도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셨었는데 저희 오늘장 좋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진만쌤과 전략 챙겨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걱정들을 늘 하지만 정작 FOMC가 지나가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턴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오늘 시장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이슈가 들려왔는데 어찌 판단하시는지요? 네, 일단 대외적으로 여태까지 시장이 산재하고 있었던 리스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일부 반영이 많이 되어 있던 부분도 충분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시장 시작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간의 협상도 일부 좀 진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 추가적으로 WTI 원자재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했고 마지막으로 FOMC에서 0.25bp 상승했는데 앞으로 0.5bp 어쩌다가 올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0.25bp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과 함께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리스크가 일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겠지만 현재 산재했던 리스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 이제는 한국 시장의 체력이 얼만큼 버텨주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워낙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돌아오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 질문을 빠르게 여러 개 드리고 싶어서 속도를 내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현대차예요. 범 내려온다. 중고차 시장 뛰어들고 있는 현대차. 여기에 분명 수혜주, 피해주 이렇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종목들도 궁금하고요. 일단 그에 앞서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뷰 안 바뀌셨는지 그동안 현대차, 기아 아직은 아니다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기아 66,000 얘기하셔서 제 마음에 되게 걱정스럽게 했는데 좀 뷰 바뀌셨어요, 자동차? 일단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수하기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직도 사시지 마시라는 시장이 오늘 턴하면서 일부 상승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속되기에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1차, 2차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자동차 하느니 다른 거 보신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승률을 계산을 하면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쪽 하나라도 좀 적은 섹터를 공략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직은 뭐 반도체 쇼티지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턴한다고 하면은 차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더 빠른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곁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 관련해서 뭐 K카, 오토엔, 앞서 롯데렌타 이런 얘기 나눴는데 그들 종목 중에서는 뷰가 좀 괜찮은 쪽이 있을까요? 물론 존재를 좀 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디즈니 플러스가 온다, 상륙한다고 국내 뭐 이제 해서 이제 넷플릭스까지 덜덜 떤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오히려 기존에 진입하고 있었던 시장 진입 우선 조성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워낙 탄탄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오히려 현대차를 찍어 누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뷰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먼저 나오면서 기존에 진입하고 있던 K카나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 하락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펜은 까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그 둘 우선적으로 나와 있던 종목들 K카 같은 경우에는 먼저 흐림을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점유율이 일부 하락할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의 단기 경쟁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괜찮은 차량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제 B2B 서비스에 강점을 두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오토엔 같은 경우는 워낙 현대차 사내벤처에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좀 장기 협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토엔 같은 경우 좀 긍정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토엔도 지금 매수 가능한 걸까요? 사실 오토엔 같은 경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도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워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세 분출에 대해서 사실 워낙 이제 막 예를 들어 밸류 산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K카 같은 경우 롯데렌탈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약에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또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종목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신규 진입보다는 그냥 관망하면서 오히려 K카나 롯데렌탈을 저점에서 잡아보는 그런 이제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뉘앙스는 굳이 이 시장에서 이쪽들 선택해야겠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솔직하게 맞나요? 네. 저는 만약에 턴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 종류보다는 반도체나 전지 쪽의 턴이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슈가 나왔으니 이걸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을 흔든다라는 기판 이야기. 사실 뭐 중국발 생산 차질로 인해서 이게 반사이익을 본다? 이거는 어차피 뭐 단기적인 이슈일 거고 그냥 이 기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긴 해요. 기판주 급등했다가 올해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사도 괜찮나요? 네, 뭐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갔고 네. 지금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단기간에 주가를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중국 쪽 셧다운 나오는 게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운항 계획을 보면 5월 초까지는 아직은 좀 락다운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즉 한 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한 번씩 튈 가능성이 크고 어제장 같은 경우 기판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도 예를 들어 기판주들이 또 장점이 뭐냐면은 지수와 연동돼서 지수가 좋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유망 섹터기도 하고 작년에 유망 섹터, 올해는 좀 선진 섹터로 좀 나아가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장이 좋을 때 더 좋았고 장이 안 좋을 때 기판주들은 오히려 좀 이제 주식가를 방어해주는 그런 영향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좋을 거다. 근데 직전 고점 돌파는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갈 경우에는 이제 슬슬 매도를 고민해 보시라는 의견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판주가 제일 예뻐 보이세요? 일단 뭐 오늘 종목은 3개 가져와 봤는데 세 개나요? 네, 이제 뭐 다 다릅니다. 다 이제 좀 매력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BH 그다음에 해성-DS 세 종목 가져와 봤는데 삼성전기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은 MLCC 쪽 스마트폰 쪽에서 워낙 수요가 많이 줄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MLCC가 차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차가 워낙 생산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쇼티지보다는 오히려 공급 쪽에 대해서 과잉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함께 삼성전기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BGA 분야, 즉 고부가 가치 기판 쪽에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한번 지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BH도 굉장히 좋았는데 삼성전기가 적자 사업을 이제 적자 기판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BH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에 있던 파이가 BH 쪽으로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BH도 단기간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해성-DS 좀 빠르게 가보면은 해성-DS 이제 기판 리드 프레임 생산 기업인데 작년에 워낙 좋았는데 올해도 주가 계속 적극적으로 좋을 것으로는 전망. 오히려 기판보다 기판 부품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종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 어느 정도 주가 레벨까지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세 종목으로 일단 추려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세 나오는지 저희 AS 한번 해볼 거고요. 가나 안 가나에서 오늘 로봇과 갤럭시 A 시리즈 공개 그리고 여러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려 했는데 로봇 관련주를 이미 선택을 하셨네요. 네. 로봇주. 로보를 제외하고는 여러 이슈 속에서도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왔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어제 시간회에서 강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바이오 같습니다. 기대감이 잔뜩 부풀고 사실상 아직 구체적인 협업이 나오지도 않고 어떤 이제 기업이 어떤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가 오히려 관계성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 분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워낙 시외에서 많은 이제 좀 섹터들이 이제 섹터 중에 좀 로봇 관련 섹터들이 좀 시외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종목 선정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노란통 나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오늘 이제 한번 관심주 등으로 조금 이제 언급을 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종목 혹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에 대해 있으나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왔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느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삼성전자 조금 일을 해봤다. 그러면 오르는데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지 부분은 조금 의문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알짜 기업을 좀 찾는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진만스픽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네. 진만쌤은 어디에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실까? 아직 기회가 남은 정책 관련주는 우주. 정책 관련주가 지금 다 한 번씩 돌았단 말이에요. 네. 뭐 지금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근데 우주 쪽이라고 하면 약간 위성, 안테나 이런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트렌드를 보시면 어제도 그렇고 산발적으로 막 쏘고 내려가고 정책주가 굉장히 다루기도 어렵지만 시세를 줄 때 굉장히 강하게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정책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간 정책주를 먼저 눌림에 잡아서 쏘매 파는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투자 포인트는 한국우주청이죠. 우주청 같은 경우 이제 특별히 공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신설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세 종목 한국항공우주와 인텔리안테크, AP위성 세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워낙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이 쇼크가 났지만 가장 탄탄한 기업이기도 하고 기술력도 크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략해 보실 분들은 한국항공우주를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저는 인텔리안테크가 올해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줄 것 같다. 즉 한국항공우주는 삼성전자의 느낌이라면 인텔리안테크는 그 안에 가장 성장성이 높고 실제로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장비주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도 위성 사업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 가장 주가 탄력성이 좋게 나타날 수 있고 외형적 성장도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AP위성입니다. AP위성 저는 테마성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가볍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벼운 만큼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단순 테마성 이슈로 가장 큰 탄력성을 원하신다면 AP위성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각자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투자 포인트에 맞춰서 세 종목 나눠서 가시기보다 한 종목으로 몰아서 한번 보신다면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정도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게 끌고 온다면 한국항공우주, 테마성으로 단기 대응을 한다면 AP위성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가장 탑픽으로는 인텔리안테크가 나오겠죠. 뭐예요? 세 개 다 괜찮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제가 1억 드리면 지금 뭐 사실 거예요? 저는 인텔리안테크 살게요. 인텔리안테크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면서 AS에 나가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팀장님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시장과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봤어요. 진만쌤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